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표현 두 번째,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란 무엇일까요? 비유는 표현하려는 현상이나 사물을 다른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비유가 성립되기 위해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자, 원관념이라는 것은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보조관념이라는 것은 아까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한다고 했죠? 이 빗대기 위해서 사용한 대상을 말합니다. 자, 비유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유법입니다. 원관념. 원관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말하고 싶은 대상인 거죠. 보조관념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빗댄 사물인 거죠. 그러한 것을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등의 말로 직접 빗대어서 표현한 방법이에요. 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이 예는 교과서 제재인 박두순 시인의 처음 안 일입니다. 자, 이 제재는 직접적인 표현이고요. 그 앞의 구절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앞에는 한 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1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지하철 보도 계단 맨바닥에 손 내밀고 엎드린 거지 아저씨 손이 텅 비어 있었다. 자, 거지 아저씨 손이 텅 비어 있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식구들이 이거예요. 비 오는 날에도 빗방울 하나 움켜쥐지 못한 나뭇잎들의 손처럼. 자, 이 시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거지 아저씨의 텅 빈 손이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빗대서 표현했어요? 그래요. 나뭇잎들의 손처럼이라고 이러한 보조관념을 들어서 거지 아저씨의 빈손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네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뭐뭐처럼이라는 것이 쓰였죠. 자, 다음은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빗대는 사물과 A는 B다의 형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해요. 구체적인 예로는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이라고 하는 시의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서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마음을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원관념이고요. 보조관념으로 호수를 들었어요. 추상적인 대상인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그 화자의 마음을 호수라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냈어요. 세 번째로는 의인법입니다. 여러분,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 관념 등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예로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시는 김동명 시인의 파초입니다. 자,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여기서 등장하는 파초는요, 풀이에요, 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풀이 어떻게 꿈을 꾸고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느끼며 외롭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 관념 등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을 의인법이라고 해요. 자, 우리 네 번째로는 대유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대유법은 대상의 일부나 속성을 들어 그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또 살펴볼게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대상의 일부나 속성을 들어 그 대상의 전체를 나타낸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건 들이에요, 들. 자, 우리가 이 시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국이 있었잖아요. 조국이 있었는데 이 조국을 일본에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뺏겼죠. 근데 이 조국을 국토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요. 한반도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국토 안에 있는 우리 김제평화 있죠. 이러한 들을 활용해서 이 국토 전체를 나타냈잖아요. 대상의 일부인 들을 들어서 이 들을 통해서 전체인 국토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대유법 이제 이해 가나요? 네. 우리 그러면 화류법에 대해서도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법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의인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의인법이에요. 근데 화류법은 그냥 무생물,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존재를 생물처럼 살아있는 것으로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해요. 자, 여기서 박남수 시인의 아침 이미지 1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에요. 어둠 살아있나요? 아니죠. 살아있지 않은 존재예요. 근데 그러한 존재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았대요. 살아있지 않은 존재가 새, 돌, 꽃 같은 것들을 낳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새를 낳을 수 있는 건 새고 꽃을 낳을 수 있는 건 꽃이나 돌을 낳을 수 있는 건 자연이에요. 어둠이 살아있지 않은 존재인 어둠이 이런 것들을 낳을 수는 없어요. 이러한 표현 방법을 화류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지금까지 각각의 비유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비유법을 쓰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자, 비유법에는 위와 같은 방법들이 있고요. 효과로는 이것이 있어요. 신선함과 즐거움을 주며 대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으로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체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를 통해 살펴볼까요? 은유법을 봅시다. 시인의 화자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호수라는 잔잔한 한 모습을 대표하는 이 호수를 통해서 화자의 마음이 잔잔하구나 라는 표현보다는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은유법을 활용한 표현을 통해서 신선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러한 의미를 전달해 주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자, 이러한 것들을 문학적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해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러한 비유법들을 직접 활용하면서 그 내용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